안녕하세요. 코 파는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황선진입니다. 여러분 아직도 비염 수술 효과 없다고 알고 계세요? 오늘은 이 비염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여러분 실제로 비염 수술 누구한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?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사실 이 비염 수술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수술이 아닙니다. 이 비염 수술은 만성비후성 비염에 대한 수술인데요. 그럼 만성비후성 비염이 뭘까요? 여기 한번 사진 보실까요? 이렇게 보시면 이 하비갑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래 콧살이라고 알고 있는 부위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것을 저희가 만성비후성 비염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만성비후성 비염 수술이라고 함은 이 하비갑계의 부피를 줄여줌으로써 실제로 저희가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비갑계가 두꺼워져 있어서 코막힘이 있는 사람이 비염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그러면 왜 이런 비염 수술이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졌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인 콧물이나 재채기를 이 수술로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후에 나는 콧물 재채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데 그런 효과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술 아무 효과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실제 이 수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숨 쉬는 길이 좁았던 환자가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보시면 숨 쉬는 길이 넓어져서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효과가 좋은데 왜 또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을까요? 다른 이유로는 사실은 환자마다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. 원체 이런 만성비후성 비염에 대한 수술로 가장 유명한 것이 고주파 비염 수술이다 보니 거의 모든 환자에서 고주파 비염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기 CT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왼쪽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하비갑계에 우리가 뼈도 상당히 두껍고 점막도 두꺼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. 오른쪽 환자의 경우에는 뼈는 얇지만 점막이 아주 두꺼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고주파 수술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환자처럼 점막이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뼈가 두꺼운 환자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하비갑계 성형술과 같은 다른 술식을 통해서 만성비후성 비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나 비염 수술했는데 그냥 코막힘이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은 간단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. 첫 번째는 나는 만성비후성 비염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아닌데 잘못한다. 두 번째는 나는 사실은 이런 술식을 통해서 수술해야 되는 게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술식을 통해서 수술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?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. 오늘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셨다면 나는 혹시 이 비염 수술이 필요한 사람일까? 라고 고민되신다면 저희 다비코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기를 권유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